우주 개발이 뭐예요? 우리 다인이부터 시작했습니다. 어, 우리가 가족이랑 일주를 갈 수 있으면 갈 거예요? 저는, 어,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재밌을 것 같고, 어, 어, 새로운 것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시 말해주세요. 저는 가고 싶기는 할 텐데, 우주가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니까, 뭐, 만약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음, 선택할 것 같고, 가고는 싶겠지만, 아마도 안 갈 것 에스타이님, 같아요. 자, 다인이가 재미있을 것 같다는데 우주에 가면 어떤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왜 재밌을 것 같아? 어, 그, 계속, 어, 붕 떠 있어서. 붕 떠 있어서. 네. 왜 붕 떠 있는 거야? 중력이 없어서? 중력이 없어서. 자, 그다음에 아까 시율이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왜 안전하지 않은 거야? 이제 붕붕 떠다니면 중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랑 좀 흐트러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그리고 우주는 저희 가족 다 처음이니까 경험이 없기도 하고, 음, 좀 뭐 재밌는 뭐 신기한 거는 많겠지만, 약간 해도 되게 뜨겁기도 해서 저는 굳이? 자, 그러면 시율이와 다인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 우리가 한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주, 우주는 어디까지? 100km 고도 이상? 100km 이상. 서울에서 천안까지 거리가 100km 그러는데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는데? 외기권? 기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외기권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을 보고 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는 지구를 비롯해서 모든 천체를 포함한 공간을 우주라고 그러는데 지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뭐 어디? 외기권? 대기권 너머의 모든 공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기권은 뭐냐?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이라고 그러고 거기에는 높이에 따라서 뭐가 있고 대륙권? 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같은 게 있다는 거야. 어떤 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는 거.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는 걸 보고 우리가 우주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이 대기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리. 음, 대기권은 지구 밖의 해로운 빛을 흡수하여 지구를 보호하고 윤석이 충돌하는 걸 막아줘요. 또, 또 지구에서 발생한 열을 각 지역에 골고루 전달하여 위도에 따른 온도차를 줄여주지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보고 싶고요. 네, 지구가 이렇게, 여기가 지구지, 지구. 지구가 있고, 여기 처음 앞에, 제일 앞에가 무슨 권?
대륙은 대륙권, 그다음에 그 위에가 상층권, 권, 그 위에가 중간, 중간권, 그 위에가 열권, 그리고 그 위에가 외기권인데 이 성주권으로 보통 저희가 다니는 거야. 비행기들이. 그리고 이 열권 주변에 아까 요게 뭐겠어? 요게 요런 게 인공위성이 바깥을 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까지가 이제 대기권이고 이 바깥을 우리가 이제 외기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공기 이거 공기층이야. 지구에 들어서는 이 공기층인데 이 대기권이 하는 일들이 아까 시우리가 읽어준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권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 인류가 살 수가 없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구 바깥에 해로운 빛이 있는데 그 해로운 빛을 흡수하여서 지구를 보인다는 거야. 만약 대기권이 없으면 그 빛이 바로 지구에 와가지고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야. 또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운석들이 바로 와서 지구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대기권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운석들이 불에 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와 직접 충돌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또 이 대기권 바깥의 뜨거운 열을 이 각 지역에 골고루 전달해주는 역할들도 바로 지구 대기권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기권 바깥으로 갔을 때 우주에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다행히 우주에는 우주는 그렇지 않아요. 공기가 없고 물도 없지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와 냄새도 없어요. 당연히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아까 이제 우주에 가면 위험하다라고 했던 어떤 그런 분들이 공기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와 물이 없으면 사람들 생명이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분명히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럼 우주선을 타고 나가야 되고 이런 공기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먹을 걸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겠지. 자, 그다음에 어떻게 우주에서 살 수 있어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율이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은 우주 배경 복사하는 전파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전파는 온도 영하 270도예요. 그래서 우주의 온도를 평균 영하 20도라고 추정하지요. 그러나 열이 발생지, 예를 들면 은하성당 주위 근처는 온도가 수천 도까지 넘어가요. 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은하성자 별 주변은 수천 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 하지만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우주 공간, 진공 상태, 공기도 없고 진공 상태인데 거기에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전파로 가득 차 있는데 온도가 영하 270도예요. 그럼 온도가 영하 270도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못 살까? 온도가 영하 270도면 살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못 살지. 영하 뭐 우리가 100도만 내려가도 못 살 텐데 영하 270도면 당연히 못 살지. 또 은하성단 주위에 수천 도면 또 당연히 못 살지. 그래서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행히 인간은 영하 270도에서 생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우주에 머물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기로 했지요. 바로 우주선과 국제 우주 정거장이에요. 우주선이나 국제 우주 정거장 내부는 지구와 온도, 압력이 비슷하고 산소 공급 장치도 있어요. 까지. 그래서 우주에 바로 나가서 사람들을 살 수가 없어. 대신 뭐 우주선 그리고 국제우주 정거장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구와 비슷하게 온도나 압력이나 산소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우리. 우주복도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예요. 진공 상태에서 직업을 작업,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순식간에 달라지는 엄청난 온도차를 견딜 수 있게 도와줘요. 우주복은 데이크론 같은 합성 섬유와 나일라 같은 결로나 열이 통하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주를 유영하는 동안 태양 광선이 침투하지 못하고 윤석과 부딪혀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나가려면 꼭 뭘 입어야 돼? 우주복. 우주복을 입어야 돼. 그래서 아까 우주선이나 국제우주정거장 안에는 우주복을 입지 않고도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우주선과 국제우주정거장 바깥을 나갈 때는 꼭 이 우주복을 입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요 부분을 보면 여기 뭐가 없기 때문에 무중력? 무중력이라는 건 중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아, 그리고 우주 방사선 같은 것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그럼 국제 우주정거장 내부 또한 무중력 상태. 자, 여기 시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물건이 자유롭게 둥둥 떠다니지요. 그래서 물건을 매우 세세 계획으로 관리하고 없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요. 우주 비행사는 주머니가 많이 달린 바지에 물건을 넣어 보관하거나 물건을 벨트로 테이프, 일명 찍찍이와 흰색 테이프로 붙여 벽에 고정시켜요. 국제 우주 정거장 내부의 물건들은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것 같지만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어 차곡차곡 정리된 상태예요. 자, 다현이 왜 벨크로 테이프, 찍찍이로 회색 테이프 이렇게 붙여놓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붙여놓는데? 다현아 왜 이렇게 붙여놔야 돼? 어, 음. 그래야지 잘 정리되고, 안 따라. 만약에 붙여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시우라, 이런 걸 붙여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무중력이어서 물건이 막 붕붕 떠다녀. 무중력이 때문에 물건이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붙여놔야 된다는 거야. 자, 무중력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행이나 시율이나 선생님이나 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중력?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땅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우주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중력이 없기 때문에, 중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둥둥 이렇게 떠다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주선은 왜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원심력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주선 실내도 무중력 상태에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이 없으므로 우주 비행사들의 몸이 붕붕 떠올라요. 벽을 붙들지 않으면 한 곳에 머물기 힘들어요. 액체도 방울 상태로 공중을 떠다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 할 수 있대? 무중력 상태에 적응하려면 적응하기 힘들어서 구토, 구토를 할 수 있대. 하지만 무중력 상태에 익숙해지면 무게가 느껴지지 않아서 무거운 물건도 손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무중력 상태를 견뎌야 되고, 여기 또 뭐라고 됐어? 또 밀폐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선에 다행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세는 우주선에서 다른 사람들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정신력도 강해야 해요. 거기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시율이? 음, 근데 우주선에는 여기에는 이제 좀 넓은 집 같은 데서 해주면 우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주선의 좁은 공간에 약간 다른 동료 같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오랜 기간에 거기 머무르면서 해야 돼서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이제 스트레스를 이겨내야지만 일을 할 수도 있어서 정신력이 꼭 강해야지 그렇지. 조종사가 될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가지만 그 좁은 우주선 안에서 계속 며칠 동안 계속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집에서 가족들과 있지만 그래도 학교도 가고 뭐 공원도 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그 공간 안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과 계속 몇 날 며칠을 같이 있었을 때 그럴 때 그 가까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또 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뭐 기분 나쁘고 삐지면 자기 방에 들어가 있거나 얼굴 안 보고 살 수도 있잖아. 밖에 좀 나갔다 오거나. 근데 그곳은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좁은 방 안에 계속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우주에 가려면, 특별한, 아프지 않도록 특별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회전의자. 회전의자가 초당 30회.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가 1초에 30바퀴씩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주로 날아갈 때 눈을 뜰 수 없고 머리가 사방으로 흔들리면서 균형 감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하는 그런 훈련을 받기도 하고 원심기 요 우주비행사 탐색하면 이걸 막 돌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주선이 이륙하거나 대기권으로 돌아올 때 느끼는 중력의 가속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요 원심기 안에 들어가서 하는 어떤 그러한 훈련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물선 비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주비행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나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서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우주 유형, 물속의 부력을 통해 우주적 상태를 체험하기 위해서 큰 수영장에서 이렇게 우주 유영하는 그런 연습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다이. 소유스 우주선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요. 우주 비행사들은 산사그램의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자기 몸무게 3, 4배가 넘는 압력을 느껴요. 그러니까 좀 다인이하고 시우리의 몸무게의 3배나 4배 되는 사람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압력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야,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선시에서 비상탈출을 할 때는 이보다 훨씬 강력한 14g 이상의 중력 가속도를 견뎌야 돼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에 가는 것이 위험한 거, 아까 안전하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시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다가 온도차가 매우 크고 지구와 달리 태양과 별의 빛이 걸러지 않고 유성진 현기증 날 정도로 빠르게 이러한 점에서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안전장치를 하고 있냐면 아까 국제우주정거장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 실내는 온도, 압력이 일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구에서 숨 쉬는 것처럼 그곳에는 숨 쉴 수 있고 바깥과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주에서 어떻게 숨을 쉬는지 어, 산소를 들이마시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우주에는 공기가 없어서 뭘 갖고 다닌다고? 산소팩? 산소백? 을 지니고 다닌다는 거야. 그다음에 우주선 안에서는 이렇게 가스 혼합 물질이 있어서 쉽게 폭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 유형을 나갈 때는 우주복에다가 탄소를 가득 채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간다고 그러고 국제우주정거장 내부에서는 우주복을 입을 필요가 없는데 외부로 나갈 때는 이렇게 우주복을 입어야지만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에서 먹는 거 어떻게 된대? 모든 것이 일자리에서 돌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부치하면 음식과 음료가 사방으로 날아다닐지 몰라요. 왜 다행히 왜 음식과 음료가 사방으로 날아가? 그거, 뭐지? 항공을 때문에 원래 뭐가 없기 때문에? 중력. 중력이 없기 때문에. 무중력, 무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즉 땅에서 붙잡아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상에는 뭐 완두콩 요리를 했더니 완두콩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요 사람들은 우주에서 식사할 때 어떻게 먹는지 우리 시우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되게 음식은 대개 젤라틴이나 응축된 형태예요. 지구에 먹던 설탕, 소금, 후추 등등 입자가 작은 조미료를 그대로 쓸 수 없고 액체 형태로 섭취해요. 음료는 밀폐된 봉지에 담겨 있어요. 그 봉지는 작은 수도꼭지가 달려 있어요. 마신 뒤에 잠그면 돼요. 만약 잠그지 않으면 액체가 사방으로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우주 비행사도 식사를 할 때 라이프파크 수저 등등 식기를 사용한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먹는 것 같은 거 김치찌개를 먹는다던가 이런 거를 먹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다른 형태로 먹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신기한 경험, 새로운 경험으로 느껴질 건지 아니면 무척이나 불편한 경험으로 느껴질 것 같은지 그 부분들을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동결 건조, 동결 건조한 음식을 가지고 가서 바로 이렇게 오븐에 데우기만 해서 먹는다던가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면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먹는다던가 이런 식의 식사를 해야 된다는데 어때? 이런 식의 식사를 하면서 우주에서 며칠 동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오히려 힘든 경험일 것 같아, 시우리? 음,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저는 보통 저희 집에서 국물이나 국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먹는데, 저는 왜냐면 국 같은 걸 좋아하는데,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으니까 국 같은 것도 못 먹고, 건조하고 이런 음식도 먹어야 되고 해서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같은 거 먹을 수 있겠지. 팩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수도꼭지 열어갖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겠지. 무슨 음료수 이렇게 마시는 것처럼. 다현이는 어떨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어. 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우주에서 또 이렇게 뭐 하는 거? 씻는 거. 어떻게 어, 해서요? 물이 사방으로 튀어 씻기가 힘들고 물도 많이 쓰게 돼 없애버려서 샤워장을 없애버렸대. 그 대신 뭘 쓴대? 물티슈로 우리는 물티슈. 물티슈로 몸을 닦고 물이 필요 없는 건조 샴푸로 머리를 감는데.
그런 다음 수건을 닦고 환풍기 입고 해서 몸을 말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샤워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의 어떤 그런 샤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치질도 치약과 칫솔을 쓰는데 세면대로 물로 입을 헹구는 대신 젖은 헝겊에 거품과 물을 뱉어서 버린다는 거야. 그다음에 뭐 하는 것도 오줌 넣는 것도 어, 볼일을 보기 위해서는 변기에 앉아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손이나 발걸이, 띠에 의지해야 한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볼일을 보고 어, 잠자는 것도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는데 수평으로 칸막이 한 개인 방이 있고 어, 거기에서 떠다니지 않도록 벽에 고정한 슬리핑백에 들어가서 잠을 잔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면 안대를 하고 소음을 막기 위해 귀마개나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해서 잠을 잔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맞게 만들어진 귀한 우선의 좌석을 분해 몸에 단단히 졸라매고 자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우주에서는 신체 변화도 있대. 무중력 상태의 우주에 가면 귀 안쪽에 있는 방고리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방향과 평형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고 현기증과 구역질에 시달리고 이른바 우주멀미. 그다음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율이. 피가 위로 쏠려 얼굴이 쉽게 붓고 목이 두꺼워지며 다리가 가늘어져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심장에 또 무리가 가지요. 또 척추의 추간판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키가 조금 더 커지지만 늘어난 척추를 단단한 근육이 붙잡아주지 못하여 허리 통증을 느낄 수도 있게 해요. 이렇게 늘어난 키는 안타깝게도 집으로 돌아오며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며칠 안에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 우주에 나가면 키가 커진다는 거야. 왜? 왜 키가 커진대? 음, 이- 그, 어, 척추판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못해서, 음, 우리 척추, 이 등에 척추가 있거든? 거기가 중력을 이렇게 당겨져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중력이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키가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라는 거야. 키가 더 커진다는 거야. 근데 다시 지구로 돌아오면 다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이것들이 붙게 되어서 원래의 키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다행히. 장기간 체류할 경우에는. 장기간 체류할 경우에는 하지 근육이 위축되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며 두개골, 두개골 안에 압력이 높아져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생, 생체 리듬도 흔들리지요. 또 후각과 미각이 변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우주에서 있으면 상당히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우주에서 있었을 때 생기는 그런 변화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주여행을 가고 싶어 해. 그래서 여행 경비가 몇십억이나 되는 돈을 내고 가는데 티토 씨의 값비싼 이유가 2001년에 미국의 아주 큰 부자 데니스 티토가 일반 우주인이 아닌 민간인, 보통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우주여행을 해서 8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을 다녀왔대.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돈이 약 300억 원, 200에서 3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내고 가서 하루에 25에서 30억 원 정도를 쓴대. 25에서 30억 원 정도면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벌 돈,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벌 돈을 하루에 다 쓴 거야, 이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8일 동안 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주 비행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만약에 기술이 더 발달하게 되면, 그 가격이 이제 점점 싸지겠지. 그래서 아마 시은이나 다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아마 그 우주 비행을 정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현이나 시율이 말했을 때는 해외여행,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나가는 거는 꿈도 못 꿨어. 그 너무나 비싼 일이었고 너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었어. 근데 요즘은 그냥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를 않아. 그런 것처럼 지금 선생님 생각에 우주 비행은 막 수백억이 드는 수십억이 드는 엄청난 일이야. 그래서 꿈도 못 꿔. 근데 아마 앞으로 또 몇십 년이 더 흐르면 이렇게 우주 개발과 관련되어서 많은 또 이렇게 기술 발달이 되면은 시율이나 다행히도 역시 우주 비행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으로 바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상황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우주에 나갔을 때 안 좋은 점만 얘기했는데 뭐 겁나는 것만 얘기했는데 우주에 나갔을 때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음,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그 새로운 경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약간 그냥 거의 볼 수도 없는 달 같은 것들도 많이 구경해보고 어, 우주에서 보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도 볼 수 있고 음, 떠다니면서 조금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 저는 시리랑 똑같아요. 그래, 그래, 그래. 자, 이번에는 시우리가 진행해볼까? 네. 음, 옛날부터 우주에 대한 약간 갖고 있는 상상들이 있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 우주에서는 사람이나 나무 같은 이런 생물들이, 음, 자라거나 살 수 있나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는 되게 궁금했는데, 이 책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인 씨 말씀해 주세요.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주에서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고민했어요. 또 시우리. 어, 두 번째 거는 만약에 지구에도 우주처럼 중력이 없었으면 우리의 지금 삶이 어땠을 것 같은지. 저는 중력이 일단 없으니까 가구 배치를 못했을 것 같고, 자는 것도 약간 기구들이나 매트 같은 거를 걸고 해야 돼서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생활들도 이제 그냥 걸어 다니는 것보다 중력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몸을 그냥 의자에 붙여가지고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좀 생활이 평범하지 않고 음식 먹는 것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다인 씨 말씀해 주세요. 어, 그, 다 붕 떠 있고, 어, 많이 힘들 것 같아. 많이 힘들 것 같아. 중력, 그, 음, 지금이랑 진짜 다를 것 같아. 중력이 없으면 좋은 점은 없을까? 좋은 점은 많은 것 같은 기분을 들면서 약간 만약에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으면 중력이 없으니까 이제 올라가 볼 수 있고 높은 데 올라가서 혼자만의 시간 왜냐면 여기는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을 사는 사람이랑 나눴으면 이제 그냥 있을 데가 없는데 중력이 있으면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올라가 보고 싶었던 높은 곳들에도 올라와서 이제 높은 곳에서 한번 동물이나 이 사는 곳을 둘러볼 수도 있고 다현이는 어, 잘 몰라. 중력이 없을 때 좋은 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중력이 없으면 좋은 어, 떠나는, 몽땅이는 게 재밌을 것 같아. 어때? 중력이 없으면 그 춤추는 건 어떨 것 같아, 다현이? 네? 춤추는 건. 아이돌 댄스 따라하는 건 어떨 것 같아? 응. 중력이 없으면. 어, 그럼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오히려? 아니면 더 응. 다양한 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시우리가 지금 그런 추는 춤을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춤을 춘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시우리? 음, 일단 이제 보면은 보통 아이돌 댄스는 보통 그룹이서 하는데 그룹은 이제 막 자리도 바꾸면서 하는데 자리 바꾸는 것도 좀 힘들 것 같고 중력이 없으면 그리고 이제 균형 잡기가 좀 힘드니까 그래, 그래. 시우리, 어떻게 다 했어? 아니면 더, 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우주 개발이 뭐예요? 라고 하는 책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우주 개발을 할 생각을 할까? 아니, 어, 왜 우주로 나갈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우주는 또, 어, 우주 가서 새로운 것들조차 배울 수도 있으니까. 음, 시우리가 보기에. 네? 시우리가 보기에 왜 사람들은 우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걸까? 우주 개발을 사람들이 우주 개발을 하는 이유는 뭐 나중에도 나중에 사람들이 좀 더 우주를 많이 가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주 개발을 하려고 한 이유는 처음에는 호기심, 궁금증 때문이었어. 저 우주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우주는 어떠할까? 라는 호기심과 궁금증 때문에 저 우주를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아, 그래서 우주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한 가지 이유가 있어. 두 번째, 요즘에 드는 커다란 이유는 지구 때문에 그래, 지구. 지구 환경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구 환경 때문에 왜 우주 개발을 해야 돼? 요즘 지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쓰레기를 사람들이 너무 바다로 많이 버려서 음, 바다나 이런 데 오염이 되고 있고 공기도 많이 안 좋아지고 옛날에 비해서 그렇지. 지구가 지금 환경 위기에 처해 있잖아. 그래서 이 지구가 과연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지구에서 살기 어려우면 우주에 나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대신에 다른 살 곳을 찾아서 우주 개발을 하기도 하더라. 이해가? 세 번째로는 선생님이 치율이나 다인이 말할 때는 지구의 인구가 약 40억 명이었어. 40억 명. 지금은 지구의 인구가 혹시 몇 명인지 알아?
약 80억 명, 두 배로 늘어났어, 두 배로. 근데 앞으로 만약에 지구의 인구가 계속 더 늘어난다면 지구에서 살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새로운 곳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들도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쓰는 지하 자원, 석탄이나 석유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거야? 음, 응? 석탄이나 석유 이런 철 이런 자원을 앞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계속 쓸 수 있어? 아니면 쓸 수가 없어? 음, 아,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 지구에 석탄이나 석유가 있잖아. 그럼 그걸 꺼내 네. 쓰잖아. 근데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냐고 아니면 못 쓰냐고. 음, 과연 어떨 것 같아? 석탄이나 석유를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어? 아니면 더 이상 못 써? 음, 응? 다현아, 집에 밥솥에 밥이 있어. 밥을 했어. 네, 그거 계속 퍼먹을 수 있어? 아니면 없어? 없어요. 왜? 다 먹었으니까요. 다 먹었으면 없어. 그러면 지구에 있는 석탄이나 석유를 계속 쓸 수 있어? 아니면 없어? 없어. 네, 왜 없어? 왜냐면 다 썼으니까요. 계속 쓰다 보면 없어져. 그렇지. 지구에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원을 갖다가 계속 쓰면 고갈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근데 없어요. 이런 에너지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어, 없어? 음, 이런 에너지나 광물 자원이 없이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저 우주에 가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나 광물을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해가? 네, 왜 우주를 개발하려고 하는지? 네. 사람들은 저 우주에 나아가서 여행하고 싶어. 관광하고 싶어. 놀고 싶어 해. 그런 마음들도 크더라라는 얘기. 또 우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될 수도 있어요. 기술. 그래서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GPS 알아? 네. GPS. GPS가 뭐야? 어, 너 있어? 우리 어, 다행. 갈 때 있으면은, 길을 알려줘요. 그렇지. GPS가 있음으로써 우리의 위치 같은 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야.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시스템이 바로 GPS야. GPS 때문에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또 자동차도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들도 다 뭐가 있기 때문에 GPS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GPS 기술 같은 경우가 우주 개발을 하면서 습득한 어떤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개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하고 그 기술들을 우리의 삶에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 개발을 하려면 돈이 아주 많이 들어. 이 우주 개발을 하려면 이 우주 개발에는 뭐? 비용.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 우주 비행을 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다인이. 우주 비행을 돈으로 환산하기 매우 어려워요. 로켓과 연료, 우주선, 우주복 등 복잡하고 값비싼 기대 비용은
물론이고 발사체 우주 비행사 훈련, 국제 우주 정거장 건설 유지 비용과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월급까지 모두 합쳐야 하니까요. 비용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일주일 동안 우주 여행한 사람이 돈을 300억 원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제 우주 정거장 건설에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데 유럽 우주국에서만 약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 3억 7천만 유로가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어떤 그런 일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우주 개발에 참여를 할 건지 참여하지 않을 건지 고민을 하는 거야. 어때? 시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더라도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주 개발에 우리가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굳이 우주 개발에 돈을 쓰기보다는 다른 곳에 돈을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음, 모든 돈은 많이 들지만 조금씩 다 할 거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꼼꼼히 이제 조금씩은 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쁜 공기나 이런 걸 오염을 시키고 있어서 나중에 만약 진짜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어딘가로는 대피할 곳이 있어야 하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저는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다행이가 보기에는. 어, 제가 전해주면은요. 다행히는 어떻게 생각해? 우주 개발에 우리가 돈을 많은 돈이 들더라도 어쨌든 우주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굳이 우주 개발을 하기보다는 그 돈을 다른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저는, 돈을 많이는 말고, 음, 그냥 적당하게. 적당하게 써야 된다? 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주 역사상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우주로 나간 것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아, 어디 나올까? 요거 요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돼. 몇 년에? 1970, 957년에 인류 최초로 어느 나라가? 소련? 소련. 그래? 소련이라는 나라 알아? 네. 지금은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어.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해체됐어. 그리고 지금은 소련이 지금의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알아? 러시아. 러시아 알아? 네. 네. 러시아가 옛날에는 소련이었어. 근데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뭐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다 소련이었어, 옛날에는. 그러다가 지금은 소련이라는 나라가 해체되어서 막 10여 개 이상의 나라로 좀 쪼개져 있는 상태. 근데 어쨌든 이 소련이 그 당시에 미국하고 서로 막 대결하고 있었는데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 뭐 이름이 뭐? 이름이 뭐라고? 스푸트니크?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 이게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고 무게는 83.6kg. 선생님 몸무게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가. 네 개의 긴 안테나가 달려 있었고 지구 주위를 회전하던 스푸트니크 1호는 발사 3개월 만에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타버렸어. 스푸트니크 1호가 1957년이 최초의 요 우주 바깥으로 나간 인공위성이에요. 요거
요거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근데 나중에 달에 최초로 간 나라는 어느 나라? 음, 달에 최초로 간 것은 미국이야, 미국.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달에 처음으로 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국제우주정거장. 그건 몇 년도에? 2993년도. 1998년에 우주함수 요감의 구조물을 조립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1998년. 지금부터 약 27년 전에 국제우주정거장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우주정거장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2024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이 어떻게 계속 운영되고 있는지는 새도 정확히 모르겠어. 이건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인공위성 아까 스푸트니크로 얘기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인공위성을 여러 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기준이야. 대한민국 기준 최초 인공위성은 언제? 언제? 어, 1992년도? 우리별 1호라는 인공위성을 올려보냈고, 지금도 대한민국 인공위성을 많이 여러 가지 인공위성을 쏘아올려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1957년에 스푸트니크 1호 올려보냈다 그랬지? 그다음에 처음으로 그 생명체 중에서 우주에 간 건 혹시 뭔지 알아? 여기 나와 있네. 뭐 라이카 나는 이름에 뭐 배를 태워 개를 태워 발사. 발사했어. 그래서 처음으로 우주에 간 생명체는 개야, 개. 근데 그 개의 이름이 뭐라고? 라이카? 라이카. 라이카? 그다음에 1969년에 미국이 여기 달에 착륙했어요. 여기 이제 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달에 간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첫 우주인이 누구? 이소연? 이소연 박사라는 여성 우주인이 대한민국 최초로 이 부분이야. 이 부분 보여? 응. 이 부분이 응. 이소연 박사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우주에 간 그런 분이 2008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우주에 지금부터 약 17년 전이네. 처음으로 이렇게 우주에 간 이소연 박사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 그 다음에 처음으로 우주에 간 사람은 1961년에 누구? 소련의 누구? 가람? 유리 가가린.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서 세계 최초로 대기권 밖 우주로 날아갔어. 1시간 48분 동안 지구 주위를 돌다가 지구로 돌아온 사람에서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아까 생명체로 처음 간 건 누구라고 그랬어? 네. 개. 개가 처음 갔고, 사람으로는 이 유리 가가린, 소련 사람 유리 가가린이 처음 갔고, 그 다음에 아까 달에 처음 간 거는 1969년에 아폴로 11호를 타고, 닐 암스트롱이, 여기, 그 사람들이 갔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우주에 다녀온 사람이 약 550명이고, 그 이후에도 지금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갔다 온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아까 라이카였나? 네. 요 개. 라이카. 요 개가 우주선, 우주선, 여기 우주선 타고, 인공위성 우주선 타고 이 개가 간 거야. 라이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우주에 간 사람, 유리 가가린.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요 처음으로 이제 소련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우주에 나가가지고 간 사람이 유리 가가린. 그 다음에 처음으로 달에 간 사람은 달에 가서 이렇게 달에 착륙해가지고 한 사람은 요 사람. 누구? 율, 닐 율, 암스트롱이고 그냥 이 사람 혼자 간 건 아니고 다른 세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어떤 첫 발을 건넨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닐 암스트롱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주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어쨌든 우주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책이 독수리의 오시오 고민 상담소라는 책이야. 잠깐만, 이 책이. 독수리의 오시오 고민 상담소. 이 책이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독수리 55 고민 상담소 요 책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저 책은 또 동화책 이어서 그 책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거야? 놀 거야? 조금 공부 같은 거 하다가 자야지. 어휴, 공부하고 잘 거야? 다현이는 뭐하고 잘 거야? 어, 이따가 책 읽고 잘 거야. 책 읽고 잘 거야. 그래, 그래. 자, 어쨌든 또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